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간 이스라엘과 중동에서 일어난 소식을 전하는 이스라엘 중동 리포트입니다. 터키 수도 앙카라 도심에서 또다시 자살 폭탄 테러가 발생해 34명이 숨지고 125명이 다쳤다고 AP통신이 현지 시간 13일 보도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도 팔레스타인인들의 테러가 다시 불붙고 있습니다. AFP통신에 따르면 현지 시간 14일 이스라엘 정착촌 기럇 아르바 입구에서 팔레스타인인 3명이 자동 소총 및 차량을 이용한 테러가 발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최첨단 미사일 방어 시스템 체계 도입에 보란듯이 이란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이날 발사된 미사일에는 이스라엘은 쓸어버려야 한다는 글귀가 히브리어로 적힌 것으로 알려져 이스라엘 측에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 소식을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터키 수도 앙카라의 도심에서 또다시 자동차를 이용한 자살 폭탄 테러가 발생해 최소 34명이 숨지고 125명이 다쳤다고 AP와 AFP통신 등이 현지 시간 13일 보도했습니다. 앙카라에서 폭탄 테러가 벌어진 것은 최근 5개월 사이에 세 번째로 터키 경찰은 쿠르드족 반군 세력의 소행으로 보고 수사에 나섰습니다. 현지 언론 등에 따르면 이날 공격은 오후 6시 45분께 앙카라 도심 크즐라일 광장 인근의 버스 정류장에서 발생했습니다. 자동차에 장착된 폭탄이 터지면서 주변에 있던 차량이 불에 타고 대로변 상점들의 유리창이 박살났습니다. 현장에 있던 30명이 그 자리에서 숨졌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던 4명이 추가로 사망했다고 터키 보건부는 밝혔습니다. 부상자 가운데 19명은 상태가 위독해 사망자가 늘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한편 이날 테러는 터키 정부가 2개 지역에서 쿠르드 반군을 향한 대대적인 공격을 예고한 가운데 발생했습니다. 정부군과 반군은 2년간 이어진 휴전이 지난해 7월 깨진 뒤에 충돌을 거듭해 수백 명의 사망자를 냈습니다.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은 이날 테러 직후 우리 국민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며 테러에 맞선 우리의 투쟁은 반드시 승리로 끝날 것이며 테러리즘은 결국 무릎을 꿇게 될 것이라고 강한 대응을 약속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도 팔레스타인인들의 무차별적인 테러가 다시 불붙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자치구 요르단강 서안 지역에서 이스라엘인을 겨냥한 팔레스타인들의 총격과 차량 공격이 잇따라 발생해 용의자 3명이 현장에서 사살됐다고 현지 시간 14일 AFP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AFP에 따르면 이날 헤브론 인근 이스라엘인 정착촌 기럇 아르바 입구의 한 버스 정류장에서 팔레스타인인 2명이 이스라엘 정착민을 향해 자동 소총을 쐈습니다. 이에 이스라엘군 경비병력이 대응 사격에 나서 이들을 사살했습니다. 또 이 사건 직후 현장에 도착한 이스라엘 군용 차량을 향해 다른 팔레스타인인 1명이 차를 타고 돌진하는 공격을 감행했으며 반격에 나선 이스라엘군은 이 팔레스타인인을 사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스라엘군은 병사 3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한편 작년 10월 이후에만 이 지역에서 팔레스타인인 191명을 비롯해 이스라엘인 28명, 미국인 2명, 그리고 에리트라인과 수단인 각 1명씩이 팔레스타인인에 의한 테러 및 이스라엘 보안군과의 충돌로 숨진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오랜 우방 관계인 미국과 사우디가 오바마 행정부의 중동 외교 정책에 잇따라 파열음을 내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8일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전통적 우방국인 영국, 프랑스, 사우디아라비아를 향해 프리라이더, 즉 무임 승차국이라고 공개 비판했습니다. 임기 마지막 해를 맞은 오바마 대통령이 그간 쌓았던 속내를 드러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사우디는 이란과 잘 지내야 한다며 사우디와 이란의 경쟁은 시리아, 이라크, 예멘에서 대리전과 혼란을 야기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국제 현안을 놓고 미국이 항상 앞장을 설 필요는 없다며 동맹과의 역할 분담을 강조했습니다.
또 이날 오바마 행정부는 레바논을 압박하고 있는 중동의 맹주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해 미국이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을 비롯한 미국 고위 외교관들은 최근 사우디와 걸프 지역 중동 국가가 레바논에 취한 일련의 조치를 과잉 반응이라고 규정하며 레바논의 경제를 더욱더 불안정하게 할 소지가 있는 더 이상의 행동을 자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사우디는 레바논에서 이란과 가까운 시아파 무장정파인 헤즈볼라의 입김이 강해지며 사우디의 적대적인 정책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이유로 이처럼 레바논 경제를 옥죄는 일련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에 미국의 한 고위 관리는 사우디 행동을 심각한 오버액션이라고 느낀다며 이러한 조치는 신중하지 못하며 레바논에 대한 이란의 영향력을 더 키울 위험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우디 정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헤즈볼라와 그 정파가 장악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는 레바논 정부에 자금을 계속 지원하는 것은 우리로서는 어려운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지난주 이스라엘의 DS 미사일 및 최첨단 방어 시스템 체계를 도입한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하루 만에 이란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해 이스라엘의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이란 정예군 혁명수비대는 현지 시간 9일 오전 이란 북부 알보르즈 산에서 사거리 1,700km인 중거리 탄도미사일 카르드 H와 사거리 2,000km인 카르드 F를 각각 한 기씩 시험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아미르 알리 하지자데 혁명수비대 공군사령관은 이란이 탄도미사일의 사거리를 2,000km로 설계한 것은 안전한 거리에서 주적 시온주의 정권을 타격하기 위해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이날 발사된 미사일 표면에는 이스라엘은 쓸어버려야 한다는 글귀가 히브리어로 적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이번 이란 탄도미사일 발사에 국제사회는 반발했지만 특별한 제재 조치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존 커비 국무부 대변인은 8일 이번 발사가 핵 합의한 JCPOA를 위반하진 않았다면서도 독자적이고 국제적인 수단을 동원해 이 문제에 적절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유럽연합의 페데리카 모게리니 외교안보 고위대표도 현 단계에서는 아직 제재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도 앞서 이란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어떤 종류의 제재도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란은 미사일 개발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지난해 12월 발표된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사찰 보고서로 핵무기 개발 의혹이 해소된 만큼 핵탄두를 장착할 가능성이 없어졌다는 이유입니다. 이 때문에 핵탄두를 장착할 가능성이 있는 탄도미사일 개발을 제재하는 1929호 결의안이 적용되지 않았다는 게 이란의 주장입니다. 이에 네타냐후 총리는 이스라엘 외무부에 지난해 이란과 핵협정을 타결한 미국과 러시아, 독일, 프랑스, 중국에 이란에 대한 응징을 요구하도록 지시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날 주간 국무회의 초반 이란에 대한 징벌 조치는 주요 강대국들이 이란과의 핵협정을 시행하기로 한 결정만큼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순위파 무장단체 이슬람국가 IS가 이라크 북부에서 화학무기 공격을 벌여 1명이 숨지고 600여 명이 다쳤다고 현지 관계자들이 현지 시간 12일 밝혔습니다. IS는 이날 북부 키르쿠크 인근에 위치한 작은 마을 타자에서 민간인들을 상대로 화학무기 공격을 벌였습니다. IS는 불과 사흘 전에도 타자에서 화학무기가 탑재된 로켓포를 발사했습니다. 미국 CBS에 따르면 이번 공격으로 IS에 대항해 싸우고 있는 현지 시아파 민병대원의 3살배기 딸이 사망했습니다. 부상자 수백 명은 화상, 호흡곤란, 탈수 증세를 보여 치료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IS가 화학무기를 사용하고 있으며 직접적인 제조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분석은 미 중앙정보국 CIA에 의해 앞서 제기된 바 있습니다. 이스라엘 중동 리포트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